발급을 지연했거나 아니면 미존성했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이지만 종이로 발급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발급했다.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때는 발급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발급자는 2%의 가산세가 부여가 됩니다. 또한 전송의 경우에는 지연 전송을 한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발급자는 0.3%의 가산세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나 아니면 지연 전송, 미전송일 경우에는 수취자는 해당이 없어요. 가산세가. 전자계산서 또한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점.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수취자에게 붙는 가산세는 이 발급 허위 등에서만 2%가 붙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부분이 나오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뭐 수정을 했다고 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내용에 맞게끔 발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당초 작성 일자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수정할 때 새로운 작성 일자를 생성해서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날짜로 작성 일자를 생성해야 되는 사유 중에는 공급가액의 변동이나 아니면 계약의 해제, 환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변동 사유가 지금 8월 달이니까 7월 20일 날 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초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예를 들면 이제 1월 2일자 세금 계산서였어요. 근데 제가 7월 20일 날 그러니까 변동 사유, 공급가에 변동되는 사유를 알게 됐거나 아니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7월 20일자로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해서 공급가액 변동의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7월 20일자 발급일자로 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당초 작성일자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기재 사항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어요. 어, 아니면 사고 외에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그거에 앞서 표를 보여드렸듯이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제가 거래처를 A라는 거래처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B라는 거래처로 발행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5월 30일자 세금 계산서를 A라는 업체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B라는 업체로 발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세금 계산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날짜가 당초에 5월 30일 동일한 날짜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하나 끊길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날짜를 작성 일자, 그러니까 당초에 5월 30일자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를 인식한 날, 그러니까 발행을 하지만 작성 일자는 처음에 발행했던 그 작성 일자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당초의 작성 일자를 기재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을 해서 기재를 하느냐.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헷갈려서 수정을 한 번 했던 걸 한 번 더 하고 또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남아 있어요. 뭐 수정했으니까 앞에 건 지워지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정한 모든 내용이 다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세금계산서는 잘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이렇게 수정이 들어가면은 한 번 더 눈여겨보거든요. 무언가를 고쳤네? 이 내용이 뭐지? 라는 걸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어, 눈에 띌 확률도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 발행할 때 잘 하셔야 된다. 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못 발행하고 착오로 발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발급은 홈택스에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메뉴랑 동일해요. 조회 발급 메뉴로 들어가셔서 좀 전에는 이제 발급에서 건별 발급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셨어요. 하지만 수정할 때는 아래 부분에는 이 수정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정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승인 번호를 알 경우에는 승인 번호를 치시면 되고 만약에 승인 번호를 모른다면은 내가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 조회를 해서 수정할 세금 계산서를 찾아서 발급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를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조회를 해서 작성 날짜나 아니면 그 사업자 번호, 상호를 조회를 하시면은 그 수정할 세금 계산서 내용이 떠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서를 수정할지 아니면 세금 계산서로 수정을 할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사유가 떠요. 이 사유 중에 내가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바뀌었다. 뭐 내가 100만 원짜리인데 공급가액이 이제 할인을 해서 50만 원 체납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내가 계약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돼서 계약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지 사유를 쓰는 거예요. 환입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이 공급가액 변동과 계약의 해제 또는 환입의 같은 경우에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과세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성일자가 내가 발견한 그 날짜로 작성일자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위 2가지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나 착오의 이중 발급 같은 경우에는 작성일자가 최초 작성했던 작성일자와 같은 날 발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총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 3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2억 원으로 줄고 이제 올해부터는 1억 원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면은 점점점 축소가 되다 보면은 이제는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